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6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사이 제가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트럼프를 사기꾼이니 바보니 멍청이니 욕하는 것은 정말 미국 전략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국가는 너무나 무서운 국가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 문제를 항상 남북의 시각에서만 보는 사람으로 보면은 진짜 이번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한 짓이 바보 중에 상바보라는 생각을 자꾸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또 댓글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정신 나갔구만, 소설 쓰고 있구만. 근데 제가 정신 나가고 소설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국가 이익은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제가 정신 나가고 소설을 쓰는 희생을 하더라도, 그런 바보짓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면 저는 이 짓을 계속 되풀이해야죠.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제가 자꾸 미국의 국가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쯤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도대체 우리가 동맹국이라고 주장해오던 미국이란 국가가 어떤 국가이고 그들의 세계 전략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갈 방향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 누구와 협력해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 없이 아주 감상적으로 트럼프가 바보짓 하니까 우리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남겨두고 주한미군까지 내보낸다고 하는 등신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 믿을 곳은 중국밖에 없다라고 섣부르게 그쪽을 고개를 돌리고 구애까지 하는 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정치인들, 지도자까지 나서니까 제가 통탄할 지경입니다. 미국이란 국가는 전쟁 호전국입니다. 호전국이에요. 미국이란 국가는 10년이 아니라 건국 이후에 그 기간에 1774년 독립한 이후에 그들이 이때까지 국가를 유지해온 이 기간 동안 몇 년이죠? 계산을 2018년에서 빼면 74년 빼면 얼마가 됩니까? 250년간의 10% 이상을 전쟁의 시간을 써서 25년간을 전쟁했다고 봅니다. 근데 20세기 전체는 15%, 20세기 후반부에는 22%의 시간을, 미국이란 국가 존재의 기간에 22%를 전쟁에 썼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닙니다. 그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런 미국을 왜 우리가 상대를 해? 상대를 해야 되죠. 살아남을 방법이니까. 그럼 미국을 버리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있으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자주국방 하자 그러는데, 미국의 국방에 도움이 없이 우리가 자주국방하고 경제도 지킬 수 있고 군사력도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거는 꿈꾸는 소리예요. 몽상가가 하는 얘기예요. 현실은 전혀 그거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해군력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해군력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 혼자의 해군력이 더 큽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됐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난 뒤에 미국은 사실 1874년 남북한이 통일할 때까지, 남북한이 전쟁을 벌여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 미국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서도 중간도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 후에 미국이 급성장합니다. 물론 육지의 땅도 지키죠. 1800년대 말에 알래스카도 가져오고, 하와이도 1898년에 하와이 킹덤이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5년을 살았지만 킹덤이에요. 카메하메하 킹덤이었어요. 왕국을 미국이 자기 땅으로 가져옵니다. 하와이를 가져온 것이 미국에게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도 봐야 됩니다.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요. 1898년 스페인과의 쿠바를 지배하고 있는 스페인과의 스페인이 쿠바를 지배하고 있는데 쿠바 하바나항에 있던 미국 군함이 폭파당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 그것으로 말하면 미스페인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이후에 미국은 원튼 원하지 않던 1차 대전, 2차 대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라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국 그 스페인 전쟁이 있기 전까지 남북 전쟁한 후에 미국의 국가와 전략은 뭐냐? 야, 이제 나라가 땅덩어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찢고 뽑고 남쪽과 북쪽이 뭐 노예가 어떠니 흑인이 어떠니 문화가 어떠니 이념이 어떠니 싸우지 말고, 이념이 아니라 정치 사상이 어떠니 싸우지 말고 이제 좀 우리끼리 잘해가 잘 먹고 살도록 하자. 거의 고립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큰 부를 쌓습니다. 물자를 만들어 보급하는 국가로서. 물론 전쟁에도 참여합니다만. 그리고 2차 대전도 미국이 처음부터 끼 들어간 게 아닙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약 2840명의 미국 수병을 하루아침에 죽인 데 대해서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일본의 적국으로서. 중국을 도우면서, 영국을 도우면서, 독일에 맞서면서, 중국을 도우면서, 일본에 맞서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미국이 대서양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확보하고 그 후에 태평양 시대가 뭐라는, 동쪽으로는 대서양을 갖고 있었지만 서쪽의 태평양 시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 동쪽의 대서양 지역이 중요한 것이 유럽과의 무역이라든가 유럽을 제패하기 위해서 1900년대까지가 1900년대 전 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지고 세계 관심사의 핵심이 어디였어요? 런던입니다. 런던. 유럽 시대였어요. 그 유럽 시대가 미국의 시대로 넘어간 것은 대서양 시대에서 대서양 플러스 뿐만 아니라 대서양 시대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해도 영국과 일본이 해양력을 합치면서 영일동맹을 맺을 때 미국이 무척 부러워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양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못 갖추었으니까요. 불과 20-30년 만에 세계 최고의 해군력이라는 영국도 일본도 다 미국에게 손을 드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확보하면서 명실공히 대서양과 태평양, 전 세계 해양에 거의 인도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자기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넣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승승장구를 하는 국가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해로가 없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큰 전쟁을 2번 치르면서 이 소위 말하는 해양 거점이라는 것은, 해군기지의 거점이라는 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또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에 일본이 미국의 영토인 펄하버 진주만을 왜 공격했습니까?
일본이 계속 2차 대전을 제대로 하도록 석유대라니까 미국이 석유 못 대주겠다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때린 겁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냉전 체제로 들어갑니다. 소련과 미국이 맞서지만 실질적으로 소련은 미국의 핵 능력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냥 대들지는 못하고 그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샬 플랜, 2차 대전 후에 마샬 플랜을 통해서 자기의 시장으로 개발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로 끌어넣은 서유럽을 미국이 텐트 밑에 넣고 구소련과 구소련 편에 있는 동유럽을 견제하는 데에 냉전 기간을 보냈습니다. 1991년 12월 소위 말하는 냉전 해체, 소련이 붕괴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랜 기간 동안 40년 동안 소련과 미국이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가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냉전이 와해되면서 물론 놓게 된 것은 소련의 붕괴, 소련의 패배입니다. 레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라는 전략에 소련이 따라오다가 다리가 찢어진 거죠. 경제가 몰락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별들의 전쟁, 우주에서 너희들 날리는 뭐 땅에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보내는 땅이나 바다 위에서 너희들이 보내는 미사일 우리 맞고 안 있겠다. 너희들이 뭐 소련이 ICBM을 2000개나 갖고 있다 그러는데 쏘봐라. 내가 우주에서 너 막을게 하고 시작하니까 소련이 그래? 우리도 같이 참여하지. 그거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가랑이가 찢어진 거예요. 소련이 망합니다. 자,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충격을 누가 받습니까? 소련 주변에 있던 동유럽 그리고 미일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겠다라는 일본 그리고 중국, 소련과 견제를 해오던 중국, 이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갈팡질팡하죠. 그러니까 소련이 결국 소련이라는 국가와 러시아라는 국가와 13개의 소련 주변에 있는 러시아 주변의 국가들로 CIS로 재탄생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뭐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탈냉전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탈냉전 체제로 들어가니까 미국은 자기가 그것을 기대해서 계획하고 노력한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초인류 유일 강대국이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걱정할 게 없다고 하고 있는 시점에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미국 마나탐에 있던 미국의 자존심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를 때린 거로 그냥 뭐 좀 얼빠진 테러리스트들이 때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큰 미국에 대한 도전인 것이 냉전이란 체제가 깨어지면서 이슬람 세력이 미국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취약한지 저것들이 지금 잘난 체하고 세계 최고 인류의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진 국가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한 짓이 바로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에 실제로 테러를 일으킨 친구들이 누구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언제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를 이루고 있을 때 소련이 하도 아프간을 이용해서 미국을 애를 먹이니까 70년대부터 미국은 아프간을 지원하면서 소련을 칠 수 있는 혹은 소련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무진장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냉전이 와야 되죠. 아프간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지원받은 기술로 돌아서서 미국을 향해 턱 밑에 칼을 댄 형상이 바로 9.11 테러입니다. 이슬람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무슬림 세력들은 이집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네시아처럼 진짜 친미도 아니면서 미국에게 가까운 척 해서 미국에 빌붙어야 자기들의 안보와 경제가 유지되는 국가들을 무슬림들은 한꺼번에 다 힘을 빼면서 자기 편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9.11 테러가. 아들 부시 때 이라크 전쟁,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쿠웨이트 전쟁, 미국이 다 개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슬람에 들어가서, 무슬림 지역 중동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목표는 그게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등신 같은 짓이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미친 짓을 한다고 욕을 하는 사람 많지만 그건 미국의 전략을 몰랐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들어가서 아들 부시 때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때까지 한 이유는 이슬람이 하나 안 되도록 자체 내에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성공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라크 전쟁 2003년 3월 19일 시작해가지고 5월 10일 끝내니까 49일 동안 전쟁하면서, 전쟁은 이렇게 일찍 전투에서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라는 식으로 그 후에 10년간 이라크 재건은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사실은 거기 개입하고 나온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예요. 지금 성공합니다. 한 겁니다. 미국의 전략이. 그게 미국이 노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섭고 잔인한 국가이죠. 미국은 절대로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세계 최강국이에요. 기술력 최강국, 군사력 최강국, 경제력 최강국,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가지고 세계 무역, 세계 경제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혹 얼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안보와 경제는 분리돼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에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그때부터 안보하고 경제가 분리돼가지고 잘 돌아가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이 땅에 투자를 합니까? 불안한 곳에 투자해가 지돈 찾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찾을 가능성조차도 안 보인다고 계산하고 있는 나라들이 왜 투자를 해요? 절대로 분리 아니에요. 미국이야말로 안보와 경제가 분리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중동이 저대로 찢고 뽑고 싸우도록 해놓은 지 10년 하고 난 뒤에 오바마 손을 틀었어요. 자,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 오사마 빈 라덴까지 죽였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라크 대통령도 죽였으니까 이제는 뭐 끝났다. 우리 한 거 목표 다 달성했다. 안 한 거 알아요, 그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었습니다. 무슬림이 하나 안 되고 있죠.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손을 띄고 파이보트 투 아시아, 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왜?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의 전략은 지역적 지진을 일으켜 패권 등장을 봉쇄하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중동에서도 거기에서 패권으로 이란이나 이런 국가들이 패권으로 부상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자기들끼리 찢고 뽑겨 싸우도록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지금 다시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나서서 미국에게 정면 도전하면서 뭐 해상 패권을 잡겠느니 뭐 전 세계의 전략기지를 만들 1대1로를 만들어가 전략기지 그 다음에 무역로를 만들어가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교류를 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무역교류를 하면서 전부 다 잘 사는 국가로 만들겠니 미국이 보면 참 속임수를 써도 빤하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 중국이 이런 전략을 쓰면서 미국에 도전하는 걸 미국이 그냥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파이보트 투 아시아로 한 겁니다. 아시아로의 귀한 미국이 언제 아시아 국가였어요. 근데 아시아로의 귀한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30몇 %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등등등등. 사실 유럽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 그 미국이 대적하고 그들 뜯어먹을 거 별로 없어요. 시장도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아닙니다. 시장이 아시아만큼 큰 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가장 예민한 국가가 아시아입니다. 왜? 다 제조국이에요. 제조국은 무역해가 먹고 사니까 미국 달러에 제일 예민하죠. 유럽처럼 금융으로 살고 그 제조국 아닙니다. 덜 취약한 거죠. 설사 시장이 있다 해도. 아시아로 돌아와서 중국을 가른다라는 표현이 옳지 않아요. 중국을 까불지 마 하고 목을 누르는 게 지금 미국의 목표예요. 중국을 까불지 마 하고 목을 누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적 지진을 일으켜야 될 겁니다. 근데 일부러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보니. 물론 이미 보고 온 거죠. 북한 핵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이 붙들고 계속 미국에게 약도 올리고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저걸 그냥 둘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자꾸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요. 우리 시각, 남북한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 힘 빼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지역적 지진을 일으키는 전략이에요. 북한 사회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에서 페르시아만에서 자기들끼리 쿠르드족 시아파 난리가 나고 찢고 뽑고 싸우고. 자, 최근에 시리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시리아 관여 안 한다. 자기들끼리 뭐 자기 민족을 죽이든 말든 나는 관계 안 하겠다. 나오겠다 했어요. 나오겠다 해놓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나오려고 했는데 시리아가 자국민을 생화무기로 죽이는 걸 봐서 이걸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냥 둘 수 없다. 이거 좀 한방 버릇을 고쳐주고 더 있든지 나오든지 해야 되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 근거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토마호크 107발을 때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지지하는 시리아의 정부군과 미국 쪽에 구원을 요청하는 반정부군 더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찢고 뽑고 싸우면은 그 시리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러시아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러시아 아웃. 시리아와 이란과의 손을 잡고 소위 말하는 이란의 유전을 중국 쪽으로 협력하도록 만들어가 중국이 제일 필요한 원자재,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에너지 시장이 확보 안 되면 중국 경제? 이게 다 쇼예요. 껍데기예요. 또 한 번 흔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이런 전략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계속 미국에게 북한을 가운데 여놓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야,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는 척 하면서 종전협정 받아내가지고 종전선언 받아내가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내가 나서서 주한미군 나가라고 딴지를 걸 수가 있으니 그만 하라고 계속 꼬드겨요. 미국이 그걸 모릅니까? 그러면서 계속 중국은 북한에게 너들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은 돈 대주겠다고. 유엔 제재는 내가 그래도 나도 미국 눈치가 무서우니까 바로 안 풀고, 너들 뭐 관광사업 같은 거 열어주고, 또 노선도 시안하고 평양하고 노선도 열어줄게. 시안하고 평양의 노선이 왜 중요합니까? 시안이 지금 중국이 1대1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북쪽으로 연결하는 라인이 육지로 하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일단 항공로부터 열어놓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두 사람이 저 스스로가 얘기하는 입술과 이빨의 관계라서 혈맹관계라고 하고 있지만, 중국도 그게 시커먼 이빨을 발톱을 세우고 북한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그걸 다 알고 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난리를 치는 거, 해군력 확장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미국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중국은 바다로 나오든지 과거 실크로드를 확대를 해가 걸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만 확장할 수 있어요.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사실 확장되기에는 지정학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서남쪽으로 누가 있어요? 남서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동쪽으로 몰려있는 게 전부 연안지역에 잘 사는 지역들입니다. 그걸 뭘 보고 있어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보고 있어요.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카자흐스탄을 통해가 유럽으로 나가야 돼요. 페르시만을 통해 유럽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동을 통해. 유럽 지금 1대1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다로 나가는 거? 남중국해를 통해서 반드시 인도양을 거쳐 나가야 돼요. 인도양 안 당하면은 남태평양을 나가야 돼요. 남태평양에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호주와 뉴질랜드 전부 다 미국의 관할 안에 있습니다. 인도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미국이 작년에 모디를 딱 잡아채고, 야, 너 이제부터 러시아에서 무기 안 사도 돼. 내가 너한테 필요한 무기 줄게. 그뿐 아니야.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그 F-16 전투기, 좋은 전투기 만드는 부품 공장도 너한테 줄게. 그 이제 이스라엘하고 너들이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이 설치는 IS 테러리스트를 좀 교란시키고 격퇴하는 거 좀 책임져. 내가 그걸 파키스탄한테 맡겼더니 이놈들이 처음에는 우리 앞에서 잘하는 체 하더니 한 2년 전부터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가자미 눈을 하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러는데, 내가 파키스탄은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어. 내 말 잘 들으면 모디 당신 살아남을 수 있어. 모디한테 제일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가서 하고, 필리핀 가서 하고, 깡패 같은 두터리어트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독립국으로 살겠다고, 필리핀 독자적인 국가로 두고 보십시오. 필리핀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이미 많이 처음은 미국을 그렇게 욕하더니 미국 쪽으로 기울어요. 왜? 트럼프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계산해보니 미국 쪽으로 붙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더더구나 남중국해에서 영토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지금 남사군도 문제를 가지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일본하고 다 붙어가지고 지금 한 얘기가 중국 영토니까 넌 들어오지 마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더구나 필리핀은 20년 전에 쫓아냈던 미군기지에 미국이 다 들어가서 해군기지, 공군기지, 수빅, 클라크 기지에 들어와가지고 미군들이 있어도 좋다고 허락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국내 정치를 좀 얘기를 안 하고 손명숙님 뭐 주사파나 뭔가 패거리라고 쓰는데 보다 더 미운 뭐 말종인간인데 지금 국내 정치를 별로 토론을 안 하고 내가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데 대해서 요새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사실은 주사파니 좌파니 하면서 국내 문제에만 너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안보가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좌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미국을 어떤 식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있지만 이 좌파들이 하는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한미동맹을 더 끌어들여요. 왜? 세계 최강국이니까 끌어들여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왜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좀 더 큰 시각을 갖고 국가를 보는 것이 바로 보수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뭐 북핵 문제를 미국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한번 보자 이랬더니 거의 물론 뭐 영상도 길었습니다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 13, 14분짜리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탁 쏟아질 거로 주사파 욕하고 무슨 바른미래당 욕하고 자유한국당 욕하고 그게 누구 욕하고 하면은 사실 뭐 조회나 구독자 수가 지금 이런 국제 문제를 얘기하는 미국의 전략을 얘기하는 것보다 5배, 6배 올라갈 걸 알지만 저는 그런 숫자 끌어들이기에 연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국가의 이익을 좌파 우파를 넘어서서 정당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 이익을 제대로 챙길 때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국가가 보강할 수 있다.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이라크 전쟁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고 덩신 걷고 덩치만 크단 해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 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계산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엉뚱하다는 게 우리가 차만 내다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은 가급적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전쟁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나라지만 가급적 직접 전쟁을 원하지 않고 그 적수가 되거나 미국을 힘들게 하는 국가를 힘을 빼거나 주저앉게 하거나 자체가 와해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핵 문제의 접근 방법도 미국이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발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는 방법에 변화를 좀 가져오너라. 그게 1차 목표예요. 그 흐물흐물해지면은 유일한 영도 체제라는 게 미국이 들어가 가지고 뭐 탱크를 들여대고 무슨 미사일을 쏘고 평양에 있는 무슨 평양 가까이에 있는 핵실험실을 때리고 철산리에 있는 동창리에 있는 뭐 폐기 핵실험장을 미사일 발사장을 없애고 무수단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없애고 이거 안 해도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쿠웨이트 전쟁이 왜 들어갔어요?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싸울 때 메시지를 이라크한테 준 겁니다. 까불지 마라. 그런데도 이라크 계속 까불다가 결국 2003년 당했습니다. 반미하고 독재체제 유지해가다가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게 주고 있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각을 조금 더 넓히고 싶습니다. 이런 뭐 비디오 프로그램, 일종의 약간은 교육 프로그램 성격입니다만은 이런 데 들어와서 굉장히 좀 험악한 욕을 하고 이 내용과 전혀 안 맞는 걸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차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내 집이니까요.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 한가운데 냄새나는 뭐를 싸놓고 가면은 그것도 치워야 되고
그런 똥을 한 무더기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두는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죠. 그거는 와서 똥 싸도 좋다고 허락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자, 아침부터 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비유로 그랬습니다. 냄새나는 아침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영아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안보 강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가 됐고 지속적인 시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감하시면 그리고 좀 배운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